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NBA 개막 하다 보니까 파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뭐 일주일에 한 4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고 뭐 한 6개월 동안 22만 원에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 같이 한번 데이터 받으실 분들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유튜브 형님들 또 좋은 결과 한번 만들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 라이브 방송은 보통 1부 오후 2시, 2부 저녁 8시 40분에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NBA 같은 경우도 피닉스랑 멤피스 마인스 또 적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닉스 경기 들어온 줄 몰랐는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NBA도 한 조합 들어오면서 손해 없이 들어왔고 뭐 해외 축구에서 가라타사라이스, 모나코 프렌스 적중을 또 시켜줬습니다. 어제 낮 경기에서도 현대캐피탈 오버, 확실히 현대캐피탈 승, 뭐 홍수면 승 이런 것보다는 오버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버 적중, 강원FC 프렌승 적중, 삼성 국내야구는 오버 쪽만 잘 골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 적중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흐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간에서 오늘 또 5연승 또 이제 좀 도전해보는 구간인데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이제 배구 그다음 아챔 순서대로 이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목소리로 이제 수업 라이브 형님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평소 목소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TV 이제 수업 라이브 방송 모드랑 유튜브 모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유튜브 모드로 계속 했다가는 또 숲 라이브 형님들이 좀 지루해 하니까 그냥 제 원래 목소리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그리고 이제 배구 축구 순서대로 바로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근데 갑자기 유튜브 모드로 한번 해버리니까 목소리가 왜 톤이 잘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자, 오늘 삼성대 이제 모비스 경기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대 모비스 경기죠. 자, 삼성 같은 경우는 복불복적인 성향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이 복불복적인 성향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외곽적인 부분의 의존도가 리그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높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최고의 수비팀인 정관장을 83대 80으로 잡은 적도 있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서 뭐 LG 상대로 75대 64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마다 득점의 편차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팀 자체가 승패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또 분석이 가능하니까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외곽적인 부분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뭐 이대성, 최현민, 구탕, 한호빈, 니콜슨, 이근희, 최성모 그리고 뭐 이관희 뭐 이 정도 라인업으로 좀 풀어가는 삼성인데 외곽 의존도가 높아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시즌 동안 계속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을 상대하는 팀의 외곽 수비적인 부분의 강점이 좀 강한 팀인지 아니면 외곽 수비를 못하는 팀인지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외곽 수비를 두 번째로 못합니다. 그래서 외곽 수비적인 부분에 약점이 좀 있는 게 또 모비스이기 때문에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단 기본적인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에서도 좀 이점을 볼 수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리그 순수 득점력만큼은 또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니콜슨이 딱히 모비스 수비에 고전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뭐 니콜슨 중심으로 또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대성이라던가 구탕, 뭐 칸터, 최현민, 최성모, 이관희 전부 다 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오펜스에서의 다양성 있는 전술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선수들의 기복적인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뭐 서울 삼성 같은 경우랑 모비스의 맞대결 최근 10번의 맞대결만 놓고 보더라도 홈팀 승률이 70%가 나와요. 그래서 삼성이 홈이라는 점을 또 고려해보면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에서 내용과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정관장의 강한 수비에 고전하면서 79대 66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사실상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경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직전에서 좀 영리하지 못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패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해먼즈가 15득점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의 득점 리더를 이끌었으나
해먼즈의 순수 야투 같은 경우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승현, 박무빈, 설명진, 로메로, 뭐 옥존, 박준훈, 이대현, 정준원, 함지훈 다양성 있는 선수들, 다양성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너무나 선택지를 좀 넓게 사용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서명진, 옥종, 박무빈, 뭔가 저 교통전에 좀 안 되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인사이드에서 이승현, 해먼즈, 함지훈, 위력 같은 경우도 뭐 그리 뛰어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정에서 외곽 수비 좀 약하고 기복이 좀 심한 모비스의 또 공격 올 시즌이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삼성이 그래도 외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오는 경기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뭐 기본적인 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대팀이 이제 모비스가 외곽 수비가 강한 팀이면 좀 어려울 텐데 나쁘지 않은 뭐 강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패스 몇 번으로 분명 홈에서 기회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서울 삼성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절대 최악체의 느낌은 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 삼성 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 삼성 승리 쪽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삼성 역배 쪽 추천드리고, 언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준점 자체가 152.5 뭐 이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54.5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뭐 삼성의 업템포 농구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모비스 템포가 느리지 않습니다. 오버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전력 대 이제 대한항공대 이제 한국전력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형님들 NBA 지금 개막하다 보니까 파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말 일주일에 뭐 한 4만 원, 6개월에 22만 원을 참여 가능하시니까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데이터 받으시면서 배팅하실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뭐 오늘 NBA 같은 경우도 피닉스 마인스, 멤피스 마인스 또 한 조합 들어오면서 뭐 잘 돌려냈고, 해외 축구 같은 경우도 갈라타사라의 승리, 모나코 프랜승 잘 들어와 줬고, 어제 낮 경기도 현케 오버, 강원FC 프랜승, 삼성 오버, 또 주력도 잘 들어와 줬죠. 그래서 잘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같이 가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유튜브 형님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제 5연속 리그 우승을 도전했으나 리그 최고의 팀 이제 현대캐피탈에게 막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이 좀 많이 힘들었었죠. 선수들의 부상, 뭐 노쇠화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용병들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뭐 여전히 강한 팀이었던 대한항공이었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상위권으로 이제 평가받는 팀이 대한항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전력의 이탈은 없습니다. 주력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또 명장, 좀 이제 현대캐피탈의 블랑 감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남 감독이라는 국가대표에서도 꽤나 유명한 감독을 또 데려왔기 때문에 조토 감독을 데려왔다, 조토 해남 감독을 데려오게 되면 확실히 어느 정도 팀의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실제로 컵대에서도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기대가 되는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터라인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세터 부자 대한항공이죠. 유강호랑 한 선수, 그리고 이제 김관우가 중심을 이룰 텐데, 일단 유강호랑 한 선수가 근데 노쇠화가 진짜 분명 왔습니다. 작년에도 왔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서 기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티면 버텼지 회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유강호라던가 한 선수 같은 경우도 현 시점 같은 경우는 뭐 세터진에서 이 안정감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전 같진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아웃사이드 히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준이 없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지석, 곽승석, 그리고 정한용 트리오가 이제 경기를 가져갈 텐데, 냉정히 놓고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정지석 같은 경우도 근데 노쇠화가 왔어요. 예전에 정지석 뭐 공수 양면에서의 다재다능함은 작년부터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 노쇠화랑 부상이 좀 겹치면서 기량이 좀 떨어졌고, 곽승성은 정말 이제 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 라인 자체도 사실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들 블로킹 라인 같은 경우도 김규민, 김민재, 뭐 조재영, 여기 너무 워낙 좋죠. 미들 블로킹 라인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나 뭐 료의 리베로 좋아요. 근데 외국인 용병 이제 러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순수 기량 자체가 뭐 리그에서 상위권 용병들 뭐 비에나라던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평가받는 뭐 비에나라던가 아니면 뭐 레오라던가, 심지어 제 한국전력 배넌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됐죠. 근데 배넌보다도 기량은 뛰어나다라 보기 어렵죠. 서브만 좋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사실 대한항공이라는 팀 자체가 올 시즌 뭐
예전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올 시즌 뭐 예고하긴 했지만 스스로는 뭐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건 있어요. 그리고 사이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입니다. 사이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에서 개막전 우리카드 상대로 3대 0으로 패배했었죠. 그 경기에서는 배넌이 생각보다 1순위 용병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서재덕이 11득점을 기록하면서 공성 60% 팀을 이끌긴 했습니다만 배넌이 기본적으로 베스 찬솔과 김주영과 호흡이 잘 맞다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성공률 33% 그리고 9득점밖에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FA를 합류했던 김정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아쉬웠었고 전진선 같은 경우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에디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서재덕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시아 쿼터제 선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직전에 봤을 때는 와 배넌도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 배넌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진짜 세터의 볼 분배도 많이 아쉬웠고요. 세터의 기본 토스웍이 좀 많이 아쉬웠다 보니까 현시점 같은 경우 오늘 경기부터는 이제 하승우가 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승우가 그리 좋은 세터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전히 세터 라인이 너무 좀 아쉬운 한국전력의 입장에선 하승우의 합류만 하더라도 조금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영석 같은 경우 몸 상태도 좋아 보였고 서재덕도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두 베테랑이 일단 시즌 초반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재덕이랑 뭐 배넌의 원투펀치가 좀 더 깨어날 수도 있고 김정우랑 함께 뭐 상하편에 좀 깨어날 수 있고 신영석과 전진선이 버티는 높이 나쁘지 않고 뭐 정민수 리베로가 좀 버텨주고 하승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의 경기력은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용병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전력이 분명 맞긴 합니다. 위가. 근데 대한항공도 첫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1.21배라고 한다면 거의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한국전력도 어느 정도의 접전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하승우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연습 경기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하다 보니 이번 경기는 저는 한국전력 그냥 과감한 역배 한번 볼게요. 용병도 배는 살아나고 1순위 용병으로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한국전력 역배 그것보다는 당연히 오버 쪽 프렌 쪽 좀 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역배 프렌 오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관장 대 이제 GS 칼텍스 경기입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직전 흥국생명 상대로 3대1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이제 정관장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정관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메가랑 부키리치 원투펀치였습니다. 메가랑 부키리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뭐 높이에서의 강점도 분명 보였었던 거고 리시브가 좀 불안하고 염혜선 세터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괜찮아 보였던 거였죠. 근데 현 시점 같은 경우는 메가, 부키리치가 빠졌고 염혜선 세터 또한 현 시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리그 2등의 팀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공백적인 부분들의 주력 자원들이 있고 그 공백 선수들을 대처할 만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올 시즌 정관장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전 경기에서 뭐 새로운 용병 자네티가 26득점을 기록했으나 공격 성공률 38% 범실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죠. 여기다가 이선우라던가 박혜민을 번갈아 가면서 썼는데 리시브적인 부분의 아쉬움이 너무나 심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터 같은 경우도 최선의 세터가 오늘도 나올 텐데 최선의 세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이제 뭐 안정감 있는 토스 웍을 보여주긴 해서 그러니까 토스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높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스피드가 느려요. 스피드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 정관장의 자네티, 이선우, 박혜민 그리고 또 스피드가 좀 있어야 중앙에서 정호영이랑 박은진을 잘 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뻥뻥 토스로 뭐 실바 같은 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는 정관장이기 때문에 냉정해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최서연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네티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나 상대 용병 GS 실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네티가 또 체력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체력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워 보인다는 점을 좀 고려해봤을 때 현시점 같은 경우 정우영, 박은진 미들 블로커는 나쁘지 않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봐줄 만한 부분이 없고요. 특히나 이제 GS가 오늘 공격에서 미들 블로커의 가장 큰 역할은 뭐 중앙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높이에서 강점으로 수비를 하는 건데 GS에 또 실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들 블로커가 좋아도 사실 큰 게
무용지물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S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기분 좋게 IBK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실바가 29득점, 공성 50% 기록해주면서 범실 3개밖에 없었죠.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이나랑 권민지가 얼마만큼 리시브를 잘 버텨주냐가 관건이었는데, 레이나 이 친구가 리시브가 잘 되더라고요. 이러면 뭐 사실 GS 끝났죠.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처음부터 첫 경기부터 GS 역배로 봤었고, GS가 제가 우승 후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바 하나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면 시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고, 뭐 권민지라던가 레이나 같은 경우도 몸 상태 나빠 보이지 않고, 오세훈, 최가은, 최효림 중앙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형님들.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실바 계속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실바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안혜진, 김지원 세터 같은 경우도 안혜진이 지금 100%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지원이랑 뭐 김지원이 작년에 워낙 경험치 많이 먹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시점 같은 경우도 이제 GS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관장 같은 경우는 중앙의 높이 말고는 크게 이 메리트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 시점 같은 경우 저는 GS 쪽 역배, 이제 정배죠. GS 정배 승리 마인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축구 경기들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조합 받으실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고 연락 주시면 금액 조절, 그리고 어떻게 배팅할지 전부 다 좀 설계해드리고 하니까 같이 가실 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포 대 이제 베이징 고안 경기입니다. 타이포 대 베이징 고안 경기인데, 일단 뭐 타이포 같은 경우나 베이징 고안 같은 경우는 공격에서의 강점이 굉장히 있는 팀들이에요. 특히 리그에서 두 팀 모두 공격이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 혼돈의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공안부터 해가지고 메가서 베이고안 같은 경우 전부 다 베이징 고안 이 그룹 E에 있는 4개 팀이 전부 다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혼돈의 2에서 이 두 팀이 공격에서 강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비에서 약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프라던가 베이징 고안, 분명히 베이징 듀안이 더 전략적으로 강한 건 맞긴 합니다만, 이거 사실상 베이징 듀안의 원정에서 수비를 좀 아쉽고 아브레우에 대한 공격이 생각보다 좀 잘 안 통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오버가 좋고요. 일단 그 다음에 뭐 무승부하면서 좀 승패적인 부분들 노린다기보다는 배당 좋게 한번 노려보는 게, 왜냐면 베이징 고안이 오늘 경기에서 1.5배인데 저는 1.5배 메리트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승부 플랜 오버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템파이스 대 포항 경기입니다. 템파이스 대 포항 경기인데, 일단 템파이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싱가포르 팀이죠. 뭐 이 팀 같은 경우는 주력 선수들의 퀄리티는 높지 않아요. 뭐 부하자르라던가 이런 용병 선수들이 꽤나 좋은 기량을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만,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팀이 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빠퉁 상대로도 2대1로 이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공격에서의 집중력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조직력, 그러니까 점유율을 엄청 잘 가져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팀한테 쉽게 밀리지 않죠. 근데 상대팀이 포항입니다. 포항에 비해서 많이 밀려요. 포항이 솔직히 한 수위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호재가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좀 아쉽긴 합니다. 이호재 몸 상태 안 좋고 오베르단 몸 상태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거를 제외했을 때는 뭐 주력 선수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고, 뭐 수비 자원들, 그리고 이제 뭐 골키퍼 자원들까지 건재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래도 포항이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 강하고 열심히 풀어갈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포항 승리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항 승리 마엔, 그리고 어느 뭐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야 대 빠툼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야 대 빠툼 경기고, 일단 뭐 카야 대 빠툼 두 팀 모두 경기에서의 내용이 너무 아쉬워요. 빠툼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도 지금 공격이 좀 많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용병, 뭐 토무유키라던가 아니면 뭐 피사노, 그리고 뭐 포르나자리 뭐 이런 어쨌든 뭐 괜찮은 뭐 아시아권에서는 통하는 용병들을 또 바탕으로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카야 FC는 그룹 H의 최약체입니다.
최약체고 카이FC가 공격적인 부분의 강점을 리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챔에서는 수비적인 체급이 밀리니까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할 줄 몰라요. 수비적으로 할 줄 모르는 팀답게 계속 좀 흔들립니다. 뭐 리그에서는 뭐 맨날 1.01배 받고 그러는 게 카야인데 확실히 아챔에서는 수비적으로 나오다 보니 적응도 못하고 있고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는 빠툼 쪽 승리 마인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한대 이제 메가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한대 메가서 경기고 뭐 공한대 메가서는 뭐 공한 승리앤무 언더, 방국 경기는 방국 승리 마인 오버, 페르시안 반동은 무승부 프렌 언더 추천드릴게요. 여기 적어드리는 포인트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가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뭐 코멘트 시간 뭐 이제 20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특성상 이제 또 길게는 못 해드릴 것 같아. 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입니다.